9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면서 유인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아이들을 유인해서 폭행과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라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납치나 유괴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향한 범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갖고 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원에 그냥 놓고 올라가 하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최근 올라가 있더니 거기 계단에서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네. 학원도 이제는 올려다 주고 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 최대한 노출 안 하도록 조심하는 거. 그리고 혹시나 뭐 길 잃고 이럴까봐 뭐 신발에다가 이렇게 뭐 태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또 구입해서 하기도 하고 최대한 그 교육을 아무리 해도 누가 뭐 강아지 보여줄게, 먹을 거 사줄게 이러면 무조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는 느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무서워.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아동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한 범죄를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라이브 이슈 사건은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프로파일링도 하고 진술 분석을 통해서 사건에 투입되어 가지고 수사를 지원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2달 전에 크리스마스 날 바로 하루를 앞두고 안양에서 2명의 아이가 초등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수사본부에 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바로 다음에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을 사이에 두고 두 사건 모두 다 휴일에 일어났고 평소처럼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목격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과연 연관성이 있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5살 군이 행방불명된 지 5살 난 남자 어린이가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 집을 나섰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에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날 7살 박현우 군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실종된 현우를 찾는 뉴스와 전단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자,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현우 군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단지입니다. 예. 이 현우의 부모님은 이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2월 6일) 오후 1시 반쯤입니다. 네, 대낮에. 슈퍼 앞에 오락을 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는데요. 현우야, 재미있게 놀다 와라 라고 엄마는 동전을 쥐어주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신나게 현우는 슈퍼 앞에 있는 오락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났는데 오후 4시가 넘도록 현우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예, 먼저 현우를 찾으러 엄마가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울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 현우를 찾기 위해서 엄마가 찾아갑니다. 낮에 오락하러 나갔는데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실종 당시 녹색 점퍼와 노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검정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3일이 지나도록 아이는 행방불명 상태였고 경찰은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해서 실종 아동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지만 7살 현우의 행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현우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떡해. 현우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현우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고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차라리 뭐 진짜 친구들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맨날 뛰어다니는 것 같으면은 조금은 좀 덜할 건데 뭐 한 번씩 진짜 가끔 한 번씩 나가는 애가 없어지니까 더 답답하고 그래. 뭐 데리고 있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반듯한 사람 같으면 집으로 하루속히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있으면 제발 건강하게 있고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건강하게 있다가 엄마 아빠 보면 빨리 돌아와. 나오고 가자마자 집 앞에 가니까 진짜 갑자기 종종이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걱정 정말 많이 하니까 어디 뭐 무사히 잘 있다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제발 사람 안에 있어주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7살 현우.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슈퍼가 되게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네. 집 앞이니까 그냥 평소처럼 나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자책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는 뭐 아이가 그때 왜 같이 갈 걸 뭐 혼자 내보냈지 뭐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몇 시간도 아니고 뭐 3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뭐 안 좋은 생각도 들고 또 너무 혼자 어딘가 있을 이런 생각 때문에 딱한 마음도 들고 막 답답하니까 그렇죠.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서 72시간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실종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경찰뿐만 아니고요. 전 주민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인근 야산, 저수지, 물속까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전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누가 유괴하거나 납치를 했다면 뭔가 요구하는 이런 협박 전화가 왔을 텐데 이런 협박 전화조차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수색은 수색대로, 또 부모는 부모 심정대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전화라도 차라리 걸려왔으면 아예 생사를 물어볼 수 있는 상대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300명이 투입이 됐고 저수지랑 물속까지 찾게 되면은 마음속으로는 이제 아이가 떠났나라는 생각에 부모님이 엄청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근데 동네 슈퍼면은 집 앞, 뭐 집 근처였을 것 같은데 뭐 아이를 본 목격자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현우를 본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현우가 간다고 했던 슈퍼는 집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고 아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슈퍼 주인과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요. 현우가 사라진 날 슈퍼 주인조차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 안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슈퍼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이나 게임하고 돌아오는 그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잠깐 사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언제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은 혹여나 초기 수사나 수색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사에서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납치 사건이 되는 건가요? 용의자가 있으면. 사실 슈퍼 주인분이 못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도 혹시 한번 뭐 알아볼 수는 있겠고 아니면 뭐 평소에 원한을 가진 이웃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었나요? 경찰의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 속에서 본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이게 엄마? 부모? 혹시? 어머니? 저도 정말 이 사건을 접하고 많이 놀랬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평소에 학대를 한 거야? 우리가 찾아주려고 요 경찰 출장에 친구하고 우리 갔다 가고 하고 요 모이탄 가방 들고 모욕도 가고 통닭도 사가 튀김 먹고 기어 들고 가고 먹고 좀 소주도 사가고 3살인가 4살인가 한 4살 정도 됐는가 보다. 그때 왔을 때는 애가 억수로 활달하고 좋았어요. 어느 한순간부터 애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현우가 사라진 상황에서 매우 일상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목욕탕 가고 뭐 닭도 먹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신고는 엄마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7살 현우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현우의 엄마였습니다. 오. 근데 신고를 4시간 후에 해가 지고 막 이랬을 텐데 조금 늦게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전 그거랑 지금 게임을 하러 슈퍼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말 아이가 게임을 했다면 사장님이 못 봤을 리가 없을 텐데 처음부터 애가 슈퍼에 갔다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머니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근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심한 게 미안한데 경찰이 현우의 엄마를 의심한 이유는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던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밝았던 현우의 표정이 없어졌다. 가끔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날은 아이의 뺨에 손자국이 나 있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기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우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현우가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친엄마가 아닌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 엄마는 약 5개월 전 아빠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현우 새엄마였습니다. 이게 참.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만 갖고는 용의자이지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내가 지금 저렇게 시장을 다니고 음식을 사는데도 뭘 하고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웃들한테 들은 이 현우와 새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현우의 실종과는 연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새엄마가 경찰에 진술한 모든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진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의 진술서를 읽는 그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하러 가라며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쥐어줬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인데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게임을 하러 보냈다, 어딘가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동전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 분석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시간과 사실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실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아이가 발견되기 전에 그때 범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그 사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왜요? 지금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아이의 이후 상황을 자기가 먼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이런 진술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수사를 지원하게 되는 역할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가 지금 잊어버린 상황에서 뭐 동전 5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나갔고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아이가 실종된 가정의 엄마를 용의자로 지목해서 수사하는 일도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수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새 엄마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정황도 계속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후에 현우는 교회에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선생님이 어느 날인가 현우 얼굴에 그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새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이 아이 병원에라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새엄마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면서 아예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진짜 뭐 학대를 한 게 아니면 어쩌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변명할 만한 그런 것도 없을 만큼 자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후 새엄마가 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2박 예정이었던 교회 유치원의 유치원복을 돌려주면서 유치원 입학금이랑 싹 다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신한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 새엄마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이 사건, 이 새엄마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요. 상해치사, 사체 손괴,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네.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 살인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이거 당연히 살인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소위 법 논리에 따르자면 살인죄는 고의가 입증이 돼야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에다가 태웠잖아요. 그건 사체 손괴죠. 사망한 이후에. 아니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때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심 끝에 살인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고요. 상해치사, 즉 학대를 해서 상처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2013년에 7곡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아주 잔인했던 사건인데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여론이 상당히 크게 들끓어 올랐었고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걸 살인죄 적용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죠. 이게 크게 고조되어 올라오면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아동에 대해서 학대, 폭행 등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 아동학대 살인죄
혹은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살인죄의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형벌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013년 칠곡 사건 이후에 2014년에 적용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입증이 안 된 게 너무 아쉽네요. 예.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됐을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 재판 결과 이 새엄마이자 가해자인 여성에게 재판부가 판시를 하면서 한 말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옳고 그름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을 만 5세의 어린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아이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불러서 사체 유기를 부탁한 점. 또한 범행 후 아이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한 이 새엄마의 행동. 결코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사체를 종이박스에 넣은 후 석유를 부어서 불에 태우고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가졌는지 인간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은 가지고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모두 반영을 해서 상해치사죄의 상한에 해당되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또 항소심을 했겠죠?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여성분, 저 새어머니가. 네, 새어머니 피고인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열렸고요.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항소심에서 이 가해자인 새엄마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왜 감형됐어요? 왜? 사건이 발각된 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의 아빠가 새엄마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피해자? 아이를 잃은 그런 이 선처한다는 게 내 핏줄을 나 몰래 죽인 범죄자예요. 나 몰래. 정말 진심으로 나를 몰래 죽였다면 선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안 그래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학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아빠나 엄마의 심리가 어떠냐. 대부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특히 이제 재혼 가정의 경우에 내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 결혼한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낳지 않은 아이에 대한 의무를 맡긴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온전히 아이 양육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아이가 뭐 아프거나 또는 엄마 아빠한테 뭐 나 맞았어요 이렇게 호소하거나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 당사자가 되게 그러죠. 아니 당신도 한번 겪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지 탓하고 추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심리들이 계속 오래 계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 괜찮을까 하다가도 아이는 다 극복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되면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그런데 일말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책임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이 열리면 선처를 호소하고 잘 돌봐줬는지 이런 것들을 막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정에서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선처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종사자, 우리 의료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등 약 27개의 직군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신고 의무자는 바로 우리들 모두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죠. 생명체고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그 일부 부모의 인식 속에는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이 학대나 폭력을 당하고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아이들이 마치도 엄청난 회복력이 있어서 아무리 때려도 괜찮은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고통에 대한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 그 상처,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오래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사건처럼 지금이야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다 좀 지나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악독하고 잔혹한 범죄다.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라고 우리가 모두 좀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잔혹했던 엄마의 두 얼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슬픈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 또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 힘도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기대해 봅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